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뽀개기 19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요건 시험에 거의 해마다 나오죠. 최근 30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즉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 말이죠. 1번은 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사실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결격 사유 아니고요.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이 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고요. 3번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4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받아도 결격 사유가 아니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받아야 결격 사유입니다. 따라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정답은 5번이네요. 집행유예의 경우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2023년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 사유였는데요. 지금은 유예기간 경과 후 2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5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자격증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그렇습니다. 자격증 교부, 재교부,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관련된 것은. 자, 그 다음에 2번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중개업이란 업은 직업의 줄임말이죠.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3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업상 노하우 즉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따라서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0.9%를 초과해서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5번 중개행인지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는데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중개행인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지문도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개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업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중개계약 모두 요식행위, 요식계약이다 했는데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말로 계약 체결해도 됩니다. 자,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받지 않았다면 중개업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짜로 해주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리얼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 임원, 사원 모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틀렸고요. 미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자는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네요.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교부입니다. 지체 없이 교부.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거짓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5번에 보면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지만 해제 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고 국가 등의 경우에도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다만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는 공인중개사법도 이제 전략 과목이기는 하지만 쉽게 80점 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처음 보는 문제가 6문제 이상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90% 정도 맞춰도 거의 70점대 밖에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80%를 집중해야 되고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나왔던 거 또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